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게임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고는 합니다. 게임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예전부터 한국인은 게임의 민족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게임으로 유명한 게 뭐가 좋은 거냐고요?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 게임은 더 이상 유치한 오락거리가 아닌 하나의 스포츠이자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e스포츠가 축구, 농구, 야구 등 관전 스포츠의 방식을 따라했다면 이제는 전통 관전 스포츠가 e스포츠의 요소를 차용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단순 오락을 넘어 하나의 산업이 된 e스포츠와 코로나19로 변화한 관전 스포츠의 미래, 마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e스포츠는 온라인상에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넓게는 대회의 현장 참여, 중계의 관전, 관련 커뮤니티 활동 등 사이버 문화 전반을 포함합니다. e스포츠 산업은 현재 국내 규모만 약 1,398억 원으로 4년간 8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e스포츠 투자 유치 금액도 2016년 324억 원에서 2019년 1,163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하며 기업의 투자 역시 크게 늘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장되면서 더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WHO는 최근 게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 라는 취지의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수단으로 또 코로나 분류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의 주 소비층은 경제력을 갖춘 2040 직장인이라고 하니 e스포츠가 산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 이런 e스포츠의 인기에 각종 산업계에서 e스포츠 구단을 설립하거나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BMW 그룹은 페이커 선수가 포함된 T1과 파트너십을 맺고 4사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 카카오는 DRX팀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스폰서십을 체결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심과 주식회사 HY 역시 e스포츠 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죠. e스포츠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 중 마니가 가장 놀란 것은 바로 금융권입니다. 기성세대가 주 타깃인 금융권도 e스포츠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롤 프로게임단 샌드박스 게이밍과 스폰서십을 맺고 팀명을 리브 샌드박스로 바꾸며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사, 보험사들 역시 e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런 열기에 힘입어 롤 프랜차이즈도 등장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롤 프랜차이즈는 강등의 위험이 없어 기업은 적어진 투자 리스크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팀과 선수, 리그는 중계권료 등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롤 프랜차이즈 가입비가 최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국내 21개 팀이 참가, 총 10개 팀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100억을 내도 못할 수도 있다니 역시 e스포츠.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도 판교 게임 특구 조성,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이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e스포츠 시장 규모가 현재 2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 텐센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와 함께 2019년 TJ 스포츠를 세우고 e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파, 펍지, 워너뮤직, 소니뮤직 등 수많은 콘텐츠 업체와 제휴하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까지 e스포츠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TJ의 대표 레오리는 e스포츠는 슈퍼볼처럼 스포츠뿐 아니라 예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네요. 미국 역시 e스포츠 시장의 진심입니다. 현재 북미의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약 4억 9천만 달러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의 큰손들도 e스포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창업가이자 아스널 FC의 구단주 스탄 크론케는 오버워치 프로게임단 LA 글래디에이터스 구단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팀 리퀴드에 한화 약 296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떡상하는 e스포츠가 본격적인 관전 스포츠로 떠오르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북미에서 처음 개최된 스타크래프트 게임 리그인 1997년 PGL부터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관전 스포츠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지금의 e스포츠 붐을 일으킨 주역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2016년 전 세계 최초 월플레이 유저 수 1억 명 이상을 달성, 롤드컵 2020 순간 최고 시청 4,595만 명을 달성해 e스포츠 시청자 관련 기록을 거의 매해마다 갱신 중이라죠. 헐, 대박! 글로벌 시청자 수의 증가는 e스포츠 중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TV 방송사부터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플랫폼들 간 중계권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지기 시작했죠.
중계권이 얼마길래 이러냐고요? 라이엇 게임즈는 2016년 뱀텍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권을 7년간 최소 3억 달러에 계약했었는데 2년 후 2018년에는 15억 달러로 재협상했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떡상하는 e스포츠와 반대로 떡락하는 전통 스포츠는 지금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현장 중심의 리그 운영을 해왔던 전통 스포츠들은 안 그래도 e스포츠에 관전객을 뺏기고 있던 중에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슈퍼볼의 시청자 수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네요. 무관중 경기 진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스포츠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야구의 경우 경기 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 축구 클럽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B클럽끼리 따로 경기를 편성해 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슈퍼리그의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통 스포츠는 e스포츠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 중입니다. 이는 곧 코로나19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인 관중 스포츠의 빈자리를 e스포츠가 훌륭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게다가 IOC는 올림픽 기간 동안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매개로 e스포츠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요트, 사이클링, 조정 올림피언들과 관중이 가상 대결을 펼치는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니 심장이 바운스 두근댑니다.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에서 선수들과 대결이라니 정말 참을 수 없네요. 게임 마니아 마니는 e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의 문화이자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아직도 단순한 오락거리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월요지식회 다시 한번 정주행 꼭 필수입니다. e스포츠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